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도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 남부 지역, 그 레바논과의 국경 여기를 월선했습니다. 선을 넘었네? 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한도를 넘은 걸 선을 넘었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군이 선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넘었는지 또 이 월선을 그래서 레바논 영토로 지상군이 들어간 이 작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전면전에 준하는 이 공격 준비 직전의 어떤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자, 평소에는 주말 마치고 이틀간의 전황이 나왔는데 오늘은 3일 전황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직원들하고 주말 이틀을 고스란히 그냥 다 쉬자 라고 해서 다 쉬다 보니 이제 월요일 전황까지 지금 오늘 화요일 날 알려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월요일 아침 이 뉴스를 보내드리지 않고 분석을 내보내드렸죠.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그동안 뭐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뉴스를 보내드려 왔었는데 뉴스를 뭐 월요일 아침부터 계속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일요일날 근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지난 5년 동안 거의 일요일을 쉬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일주일에 그 휴일을 하루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이런 5년을 보내왔는데 이걸 또 길게 또 더 좋은 컨디션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틀은 고스란히 다 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난주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요일은 아마 이렇게 3일치의 전과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질 높은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혹자는 이 아우디우카에서 러시아군이 거의 인해 전술을 하고 있다 라고 할 정도인데 그도 그렇다시피 하루에 1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왔죠. 러시아군 960명, 1160명, 1150명의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죠. 전차는 사흘간 14대, 16대, 8대 격파, 장갑차는 29대, 28대, 21대 격파, 차량은 61대, 65대, 42대 격파, 특수장비는 6대, 3대, 1대 격파, 야포는 47문, 35문, 22문 격파, 다레잔 로켓은 토요일 날이죠. 3문, 그리고 어제 1문 격파, 그리고 고정익 항공기입니다. 바로 수호이 33대요. 또 2대씩, 이 1대씩에서 2대가 격추되었어요.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격추되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 사흘간 35대, 14대, 2대 격추, 그리고 미사일은 토요일 3대 3발 요격했고 어제 1발 요격했습니다. 자, 이런 전과가 있고요.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총 78회, 이거 어제 이야기죠. 78회 교전을 했고 적의 민간인 공격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이따가 이 오데사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오데사에 있는 아파트에 샤히드 드론을 집중 공격을 해서, 아니 아파트에 왜 샤히드 드론을 공격합니까? 그래서 이 여자 어린이 포함해서 12명이 현재 사망한 것이 확인이 됐고 이 잔해에서 시신들이 계속 또 중상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민간인 공격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뭐 거의 절규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가 이번 주에만 활공 유도 폭탄 400발을 썼다라는 거예요. 활공 폭탄은 우리 한국의 KGB 또는 미국이 만든 JDAM 같은 이 장거리 정밀 유도 폭탄이죠. 폭탄인데 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GPS 유도를 받아서 유도를 하는데 러시아는 GPS가 아니고 글로나스죠. 글로나스 유도를 해서 이렇게 위성 유도입니다. 공격을 하는 정밀 유도 폭탄인데 이걸 400발을 썼다. 그런데 폭탄이 그냥 바로 앞에서 떨구는 이런 폭탄이 아니고 멀리서 활공시켜서 유도를 하니까 좀 전선 후방에 있는 그런 표적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집결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탄약고, 유류지원고 같은 군수기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1년 전에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의 하이마스를 가지고 러시아군의 집결지,
군수보급기지 이런 것들을 때리던 그 시기하고 거의 흡사한 것을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수호이 34 또 이렇게 격추되었지만 수호이 34 같은 활공 유도 폭탄을 전문적으로 떨구는 전폭기들이 계속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데사 민가에 드론 집중 공격에서 수십 명 사상했다라는 거고 러시아의 자치공화국인데요. 카스피해 연안에 있는 조지아의 바로 북쪽에 있는 아주 조그만 소수민족 자치공화국입니다. 잉구셰티아 공화국에서 무장 조직들이 러시아의 FSB하고 8시간 이상 교전을 하는데 뭐 폭탄 터지고 뭐 굉장하더라고요. 동영상 보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오랫동안 FSB하고 교전을 할 정도의 강력한 무장 세력이 지금 반기를 들었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는 베트콩식의 부비 트랩을 제작해서 드론으로 전선에 살포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또 무서운 건데 바로 이겁니다. 자, 러시아군은 보급품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렇게 길바닥에 또는 땅바닥에 후레쉬가 떨어져 있습니다. 후레쉬다 하고 들죠. 들어서 이거 되나 안 되나 켜봅니다. 켜는 순간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리품 부비 트랩을 만드는데 이게 후레쉬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생필품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이 통조림 캔이죠. 고기 캔. 그래서 고기 캔을 따면 터지도록 만들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드론에다가 달아서 2개, 3개씩 여기저기 떨어뜨려 버리고 가고 그러면 러시아군은 야 이거 웬 떡이냐 하고 이제 줍다가 그걸 열다가 터지고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뭐 좀 비인도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군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페오도시아, 그러니까 크림반도 남쪽에 있죠. 여기 있는 송유관을 여러 개를 깨버렸다고 합니다. 사보타주를 성공했다고 하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아우디우카 진격을 위해서 항공 손실 감수 의지까지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활공폭탄, 장거리 폭탄 이런 거 떨구러 가다 보면 이렇게 계속 전투기들, 전폭기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격추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 그래서 지금 여기 아우디우카 점령했습니다. 점령하고 지금 서쪽으로 이만큼 가고 있죠. 그런데도 계속 지금 여기 전투기 폭격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나오는데 계속 지금 서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서진을 해. 왜냐? 제가 지난 주말에 심층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병력이 부족해서 이 전선에 있는 이 방어선 여기만 딱 뚫려버리면 뒤에 예비대가 없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있는 이 전선 여기만 딱 뚫어버리면 그냥 하이패스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디든지 지금 딱 골라서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3월 15일 러시아 대통령 선거 있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그 득표율 향상에 더욱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열찬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러시아는 크렘리나 방면에 대규모 증원 부대를 집결하고 있다라는 건데 크렘리나 여기죠. 크렘리나 아래에 루베즈노에 정말 개전 초기에 굉장히 유명하던 격전지인데 세베로도네츠크, 리스칸스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지역이 있는 곳인데요. 크렘리나 쪽에서 여기 보시면 굵은 화살표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의 증원군입니다. 예비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크렘리나에서 곧 무슨 일이 날 것 같다라고 지금 조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바흐무트 전선 이바니우스케 방면에서 파상 공세 중인데 이 이바니우스케 바로 위가 크리치슈카 여기가 바로 이제 바흐무트를 새로 지르는 이 철도 선의 서쪽에 있죠. 여기가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치슈카보다 약간 남쪽에 있는 또 고지대가 이 이바니우스케인데 이 이바니우스케를 점령을 하면 크리치슈카를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이바니우스케에 파상 공세 중이다라는 거고 이 러시아는 마린카 일대에 공세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 예비대를 또 투입하고 있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남쪽으로 공격해 내려가고 있다라는 오신트의 정보가 있고요. 자,
이제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야, 이 노스 가자 지역에 굉장히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스 가자는 끝났다. 그래서 노스 가자로 피난 갔던 사람들 다시 돌아오세요 라고 했는데 그 피난 갔던 사람들 돌아오는 그 행렬에 하마스들이 엄청나게 섞여 들어와서 다시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노스 가자 지역에 전투, 폭격 등의 사인이 굉장히 많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다가 언제 끝날까요? 그리고 이 이집트와의 국경 지역이죠. 이 라파 지역에 많은 폭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지난 3일간에 이스라엘은 추가 전사자가 4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네타냐후 총리는 베니 간츠 전 국방부 장관, 지금은 전시 내각의 무임소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어쨌든 그 정당은 야당이에요. 그래서 정당은 지금 연정하고 있지 않아요. 정적이에요. 그렇지만은 거국 내각을 지금 구성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러면 아무리 무임소라고 해도 장관이면 총리의 인준을 받고 해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총리에게 말하지도 않고 비밀리에 미국 간 겁니다. 그래서 휴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전후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니 간츠 전 국방장관, 현 무임소 장관이 미국 간 거에 대해서 이 네타냐후 총리가 완전히 분노해서 누가 총리냐? 내가 총리라는 걸 잊었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분노를 했다라고 하고, 이 베니 간츠와 많은 사람들이 회담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도 이 회담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구호 조치가 불충분하다. 그러니 즉각 휴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은 후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수에즈 운하와 홍해를 다시 안정적인 해상 수송로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후티를 깨부술 그런 능력과 의지는 없죠. 그러면 후티가 왜 저러냐? 이 가자지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은 이 가자지구만 휴전만 시키면 후티가 저렇게 준동을 안 할 텐데, 이란이 저렇게 준동을 안 할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만 그냥 내려 눌려버리면 헤즈볼라, 이란, 후티, 홍해의 안전, 페르시아만의 안전 다 확보될 텐데 해서 오히려 지금 자기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즉각 휴전하라 라는 거고, 하마스 대표단이 카이로를 재방문했다고 합니다. 휴전 협상이 안 되었다가 또 파리에서도 또 안 되었다가 다시 이제 또 카이로에서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휴전 협상 논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40일에서 45일 정도 휴전하는 이런 논의가 또 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카이로 회담 때 인질 생사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이 서로 간에 회담을 하려면 서로 간에 패를 좀 이렇게 까야 되죠. 그래서 야, 니들 지금 우리 인질 몇 명 데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몇 명 데리고 있는 거에 따라서 비율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그 정보가 좀 공유돼야 되는데, 도대체 인질 몇 명 살아있냐? 그걸 알아야 지금 협상을 할 거 아니냐? 그게 니들이 지금 뭐 40명, 45명 인질 석방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부인지 아니면 그게 극히 일부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말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 여러 조직이 지금 뭐 데려가 버리고 없으니까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없어가지고 말하면 이스라엘이 분노를 할까봐 말을 못하는 이런 측면도 있겠죠. 프랑스 외무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위해서, 이 국가 건설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미국, 유럽 등이 연대해서 이에 이스라엘에 압력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프랑스는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그냥 이 마크롱 대통령 피시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그런 정부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이스라엘 압력 주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네요. 이스라엘군은 이 하마스 지도자 시누아르가 라마단 기간 중에 폭력 사태 극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군은 주말 내내 레바논 남부 지역의 헤즈볼라 거점에 폭격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그런 와중에 이 이스라엘군이 이 폭격을 하던 중에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죠. 나스랄라의 손자가 포함된 3명이 승용차를 타고 이 레바논 남서부 지역의 바닷가 해안 쪽을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드론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제거해버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SUV로 보이죠. 여기에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의 손자가 탑승해 있었고 나머지 2명도 있었고 그걸 이렇게 완전히 그냥 제거를 해버렸는데 이 나스랄라는 얼마 전에 자기 사위도 죽었죠. 그리고 손자도 죽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나스랄라는 빨리 하마스 니들 좀 제발 휴전 좀 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실제적으로 자기 주변에 이렇게 죽음이 보이고 있으니까. 자, 이란은 모사드와 협력해서 핵시설 공격을 시도했던 이란 국민이죠. 그 용의자들을 공개 처형했다고 합니다. 홍콩 당국은 홍해의 해저 케이블 절단으로 트래픽이 25%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느려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 홍해의 해저 케이블에 홍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케이블은 없지만 그 케이블의 절단으로 인해서 다른 우회 노선을 또 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홍콩도 자기네들은 한 25%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도 아마 유럽과의 통신 뭐 이런 것들이 그 홍해 해저 케이블 잘린 절단된 그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케이블을 사용하던 트래픽이 우리가 사용하던 트래픽 쪽으로 옮겨왔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어쩌면 제법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은 남의 일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월선, 이스라엘군의 월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난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소규모 정찰대를 투입해 레바논 영토 정찰 작전을 시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정찰 작전은 본대의 공세에 앞서 전장 상황을 파악하려는 선행 작전이어서 조만간 이스라엘 지상군의 레바논 진공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3월 3일 심야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소규모 정찰대를 투입해 레바논 국경을 넘었으며 헤즈볼라가 이를 발견하고 격전 끝에 물리쳤다고 알마야딘 통신이 헤즈볼라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시각 3월 4일 보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월요일 아침 알마야딘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3월 3일 23시 45분 르메이슈 마을 전방에서 한 번, 3월 4일 00시 15분에 키르베트 자리트 마을 전방으로 한 번, 도합 2차례 이스라엘 정찰부대의 국경 월선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은 최근 전진 배치된 골라니아단 소속 병력들로 추정되며 이들은 레바논 영토를 넘어 일정 거리 북상했지만 곧바로 헤즈볼라군 전사들의 방어선에 막혀 집중 사격을 받았고 이어서 떨어진 헤즈볼라 포병의 포격에 큰 피해를 입고 도주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우리 전사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요 길목을 방어하고 있었고 침략군은 우리 전사들이 매복한 진지 앞으로 알아서 걸어 들어왔다라며 레바논 영토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첫 지상군 공격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정찰부대의 침투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뒤인 3월 4일 01시 30분 헤즈볼라 매복 병력들이 있었던 방어진지에 이스라엘 전투기와 포병이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로 인한 피해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정찰부대를 격파하자 헤즈볼라는 의기양양하게 선전 영상을 게재하며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이 땅에 들어오려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스라엘군으로 분장한 배우들이 야간 침투를 시도하다가 매복에 걸려 전멸하는 2분 3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측이 개전 이후 처음으로 레바논 영토에 지상군을 투입한 것이어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진공작전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면 이는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 이후 18년 만의 일인데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의 굴욕을 서력하고 리타니강 이북으로 헤즈볼라를 밀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뭐 큰 군사작전 아니에요. 정찰부대들, 수색대, 우리가 지금 4단 수색대들이죠. 수색대들이 적의 경계선 넘어서서 적진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다가 걸린 거죠.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고 포병 공격을 하고 그래서 지금 퇴각해 나왔다라는 건데 헤즈볼라는 계속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 그들이 이제 쫓겨나왔으니까 말을 안 하겠죠. 또 그리고
국제법을 어기고 남의 영토에 들어갔으니까 말을 안 하겠죠. 그러면 이거 왜 하냐? 라는 거죠. 이건 바로 전면전의 준비 단계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이 3월 3일 23시 45분 이 지역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30분 후에 3월 4일 00시 15분에 또 이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군데로 들어간 거예요. 물론 더 많은 곳으로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들킨 곳만 두 군데라는 거죠. 두 군데가 전부다라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들어가냐? 그동안 드론 정찰, 뭐 위성 정찰, 뭐 감청 등을 통해서 알고 있는 적의 진지, 또 뭐 보급 부대, 집결지, 뭐 탄약고 등등 알고 있는 어떤 정보하고 실제적으로 파악하는 정보하고 다를 수 있죠. 드론으로 찍은 영상과 실제 눈으로 보고 판단한 어떤 상황은 다를 수가 있죠. 그런 걸 판단하고, 그러면 진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진격하면서 어디를 어떻게 쳐야 되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또는 먼저 들어가서 아군의 폭격을 유도할 수도 있죠. 뭐 그런 이 선행 조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헤즈볼라는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브리핑을 이런 식으로 적들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완전히 깨부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전면전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서 1702호죠. 이 레바논 남부 이 리타니강, 여기 있는 강입니다. 리타니강 이남에는 레바논 정부군 그리고 유엔 평화유지군 이 두 무장 세력 외에는 그 어떠한 무장 세력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유엔 안보리 1702호를 안 따라주니까 자기네들이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헤즈볼라를 이 리타니강 이북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하는 거죠. 왜? 그래야 여기 있는 이 마을에 이스라엘인들이 지금 8만 명 이상이 피난 내려가 있다고 하는데 다시 들어와 살겠죠. 자, 이런 작전을 이제 곧 들어갈 것 같은데 이스라엘군 드디어 지상전 하려는가 봅니다. 2008년도에 이스라엘군 물론 헤즈볼라를 더 많이 사살했습니다만 이스라엘군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굴욕이죠. 그런 굴욕을 완전히 소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